그래서 로그인까지 하고요. 로그인 완료했으면 이제 이 리눅스 어제 CentOS 7 드라이브 넣고 설치한 거 있죠? 여기서 IPADDR이라는 명령어로 랜카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랜카드는 EMP0S3이고 얘는 지금 꺼져 있죠. 왜 꺼져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if EMP0S3 명령어 해가지고 이 랜카드를 켜놓은 채로 종료했습니다. 그 자동으로 켜지라고 설정한 거 없습니다. 나중에 뭐 설정으로 바꿀 건데 전까지는 컴퓨터가 꺼지면 랜카드도 자동으로 똑같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랜카드를 먼저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켜졌는지 확인하고요. 부팅하자마자 랜카드 먼저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켜면 인터넷이 연결돼야 뭘 할 수 있겠죠. 인터넷 연결 없이 할 수 있는 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먼저 켰고 가상 컴퓨터 부팅하고 로그인하고 랜카드 이름 확인하고 랜카드 이름 확인한 걸로 인터넷 연결하고 상태 확인까지 한 겁니다. 예. IP ADDR 한 이유는 이거 이거 좀 불편하네. 10.0.2.15 있죠? 이게 해당 랜카드의 IP예요. 그러면 이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ns-lookup 그걸 통해서 IP 주소를 봤죠? 그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IP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눅스에 접근할 거라고 하면은 접근하려는 사람이 사용하려는 IP가 나온 이 IP가 됩니다. 10.0.2.15라는 IP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잠깐 10.0.15 이 IP 알아냈고 좀 더 자세하게 이걸 리눅스 IP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왜 알았냐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ns lookup 했던 거 있죠? 여기에 나온 IP를 가지고 넷 중에 하나 골라서 핑으로 요청을 보내봤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IP를 차단해놔가지고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요청 시간 만료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거 구글로 보죠. 이거 말고 co.kr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co.kr 여기로는 되는 거 확인했고 네이버의 경우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글은 차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글은 통신이 되고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요청을 보낸 건데 안 됩니다. 현재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거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도 로컬이고, 제 앞에 있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도 로컬인데, 이 로컬 컴퓨터 안에 있는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이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고,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랜카드 켰죠. 랜카드 활성화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돼야 아이넷, 뭐 IP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켜기 전에는 없었죠. 켜야 나오니까 켠 거고. 그래서 인터넷이 꺼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은 켜져 있는데도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게 현실 세계, 리얼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공간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 안에는 뭐 컴퓨터가 여러 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색으로, 어, 이게 컴퓨터. 그럼 이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 운영체제 안에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할게요. 얘네들은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는 버추얼 박스, 버추얼 박스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한 프로그램, 이게 버추얼 박스입니다. 이 버추얼 박스 안에는 가상 컴퓨터,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 있잖아요. 이걸 설치한 이유가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컴퓨터니까 색깔별로, 어, 얘가 컴퓨터. 그럼 또 이 컴퓨터 안에는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그게 CentOS, 우리가 설치했던 리눅스였죠. OS인데 얘는 리눅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CMD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리눅스 안에 있는 랜카드로 요청했잖아요. 랜카드 IP를 찍어가지고 핑 보냈으니까. 근데 결과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어, 서버랑 인터넷 둘 다 켜져 있는데 외관상 문제는 없죠. 근데도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바깥 세상과 버추얼 박스 안쪽에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분리되어 있냐면 이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에서 요청을 보내도 이 가상 세계 안에 있는 현실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이 가려다가 통과 못하고 죽은 겁니다. 만약에 이 현실을 넘었다면은 살아있을 거니까 결과 알려줬어야 되는데
만료됐다고 나왔죠. 어, 근데 이제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니까 얘네는 별개로 존재하는데 이 OS들은 자기 자신 말고 외부랑 통신이 가능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여기다 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구멍의 번호가 1부터 65,000 65,000번대까지 있습니다.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이 구멍의 이름이 번호예요. 그리고 포트라는 게 얘네의 진짜 이름, 이 구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부 OS가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포트라는 거는 이 운영체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들, 얘네랑 이 운영체제랑 또 이 안에 있는 운영체제랑 이 버추얼박스에다 보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버추얼박스에다 뭐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장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키보드 넘락키가 자동으로 꺼지고 있어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간에 소통을 할 때 이 포트를 통해서 하고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그램이 쓰는 포트랑 이 운영체제가 쓰는 포트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이 포트의 번호를 한 2000이라고 할게요. 2000을 쓰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2000을 쓰고 있으면 못 써요. 쓸 수 없습니다. 번호는 똑같은데 프로그램도 포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트의 존재 이유가 외부와 통신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CMD라고 해볼게요. 이걸 CMD라고 한다면 CMD가 하려고 한 게 리눅스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죠. 그러면 구멍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해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핑을 날릴 때 네이버한테 그 포트 번호 적어줬나요? 그냥 네이버.com 아니 잠깐만 네이버 IP 썼죠? 뒤에다가 IP랑 이 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CMD에서 포트로 보낸 요청은 버추얼박스 안 세상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일단은 이런 포트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포트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있죠? 푸티? 원격 접속하는데 필요한 거. 이 푸티를 윈도우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푸티가 되겠죠? 그래서 실패한 접속을 시도할 거예요. 푸티를 통해서. 이때는 포트를 이용할 거고. 그러면 푸티를 설치해야겠죠? 푸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푸티 다운로드 검색하시고요.
뭐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에는 푸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푸티로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운로드 푸티 클릭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푸티에서 음, 여기서 64비트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셋업 창 나오죠? 넥스트. 이거는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이 넥스트 계속 클릭하다가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자리 컴퓨터가 조금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살짝 불안한 게 어제 버추얼박스 설치할 때 그때랑 느낌이 똑같아갖고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게 설치되는 동안에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리눅스를 사용하는 유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데스크탑처럼 사용하는 경우랑 원격 사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쓴다. 무슨 의미일까요? 리눅스 서버가 돌아가는 서버 컴퓨터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를 직접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격 사용은 뭐냐면 설치한 이 푸티 있죠.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서버의 위치가 뭐 어떻게 되든지 본인이 있는 곳에서 그 서버에 접속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비율 면에서 봤을 때 얘가 많을까요? 아니면 원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당연히 원격에서 하는 게 편하겠죠. 서버 컴퓨터, 그러니까 실물로 존재하는 서버 컴퓨터는 IDC에 있는데 보통 IDC에다가 넣잖아요. 그 IDC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작업하고 있을 게 아니니까 원격을 많이 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는 아니면 서버 컴퓨터를 집에다가 놔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좀 전력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 IDC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DC에 매일 갈 수 없으니까 원격으로 쓰는 거고 지금 대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IDC. 그러면 만약에 서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서버 컴퓨터 전원이 꺼졌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꺼졌다. 그러면 원격으로 접속 가능할까요? 꺼졌을 땐 안 돼요. 꺼졌을 때는 직접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서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버 컴퓨터가 전원이 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가 렉이 되게 심하다 해도 뭐 전원이 진짜로 꺼지진 않죠. 또 서버랑 비슷합니다. IDC에 있는 컴퓨터는 모양만 다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꽂거나 외부에서 어떤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서버는 켜져 있어요. 꺼졌으면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고요. 직접 가서 켜거나 아니면
그 IDC 관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켜달라 하거나 그 외에는 이제 뭐 서버에 문제가 있지만 안 꺼진 경우 그때는 가야죠. 그래서 집에서 IDC에 있는 내 서버랑 내 컴퓨터만 잘 연결해 놓으면 내 컴퓨터가 IDC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꺼지지 않는 이상 원격에서 접속 가능하죠. 그래서 가상 컴퓨터가 이 화면을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 PT를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설치하는 건데 작업을 하는 건데 아직 진행이 안 되네. 지금 잠시만요. PT가 설치되긴 했는데 PU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죠.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은 걸 손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폰트 먼저 좀 손대야겠죠. 폰트는 여기서 사용하는 폰트가 있을 건데 어피어리언스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D2 코딩으로 하시고요. D2 코딩 없으면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 폰트는 저는 24로 하겠습니다. 24 너무 크려나? 오케이. 폰트는 24로 할 거고 다시 돌아와서 세션으로 오면 처음 화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가 디폴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죠? 디폴트 세팅 이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 호스트 네임이랑 뭐 포트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저장하면은 이곳으로 저장됩니다. 저장은 세이브 클릭하는 거고 이게 로드하면은 지금은 이거 클릭하고 로드하면은 여기에 저장된 호스트 네임이랑 포트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디폴트죠. 포트가 아까 설명했던 그 구멍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스트 네임 여기에는 뭐 적어야 될까요? IP 적어야 됩니다. IP. 호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 써도 되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IP 주소를 씁니다. 그러면 IP 주소랑 포트를 써야 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조건 IP랑 포트입니다. IP, 포트 IP랑 포트가 없으면 그 서비스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웹 서비스죠. 웹 서비스라는 걸 사용할 때 IP랑 포트 모르는데도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도메인 때문이죠. 도메인.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ns lookup 이용해가지고 알아낸 정보 있죠. 뭐 ns lookup 하기 전에
이런 IP 알아내가지고 주소창에 입력했죠. 그래서 이 주소창에서 들어가면 네이버가 나와요. 근데 분명히 최소 조건이라고 했어요. 최소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고, 근데 방금 IP까지만 입력했잖아요. 근데도 됐죠. 포트 입력 안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자, 똑같이 기록이 안 남는 시크릿 모드에서 IP를 입력했어요. 여기 옆에 포트가 생략됐습니다. 80. 이게 생략된 거예요. IP 옆에 콜론 80. 얘가 포트입니다. 포트. 이대로 그냥 입력하면은 네이버인데 지금 안전하지 않음으로 해야 들어가죠. 그리고 불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43, 443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때도 주의 요함 나오죠. 이게 몇 달 전에는 여기에다가 80 입력해도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시크릿 모드라서 그런 건가 싶은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시크릿 모드라서 그랬죠. 이번에는 443으로. 443은 이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된 거랑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HTTPS에 이런 식으로 줄 거져 있죠. 443 포트로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네이버 내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 때문이에요. 보안 인증서. 네, 웹 보안 인증서인데 그 인증서가 있으면 HTTP 있죠? 이 접속을 좀 비스무리한 그 뭐지? 차단 비스무리한 걸 해요. 예전에는 HTTP 하고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엔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요즘엔 이 P 뒤에 S 붙은 거 많이 쓰죠. 이 S가 왜 생긴 거냐면 보안 인증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보안 인증서.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면 그 보안이 걸려 있는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안 인증서가 걸린 웹은 HTTP로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HTTPS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놓은데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던 HTTP로 운영되던 페이지는 HTTPS에 맞추기 위해서 도메인을 새로 바꾸는 건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다 우회가 가능하도록 HTTPS로 빨려 들어가게 세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줄 그어져 있죠. HTTPS에 얘의 보안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접속을 못하게 한 겁니다.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꼬이네. HTTPS를 쓰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HTTP를 볼 수 없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알아서 HTTPS로 알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상에서 작업할 때 보안 인증서의 경우는 작업할 일이 많아요. 뭐 리눅스든 윈도우든 뭐 어떤 서버든지. 그래서 어떤 서버든 내가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웹 보안 인증서를 작업해야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마다 다르지만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증키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뒤에 이 80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왜 생략할까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관공서라고 할게요. 뭐 시청? 시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청에 일이 있어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겠죠. 그러면 이 시청 안에는 책상이 길게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림판으로 서로 구획이 정해져 있고, 맞죠? 그러면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문이 있겠죠. 유리로 된 문입니다. 문 앞까지 내가 간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냥 밖에서 쳐다보는 것밖에 더 안 되죠? 여기 앞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게 이 IP까지만 입력한 상태입니다. IP까지만 입력하면은 이 문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뒤에 포트, 콜론 쓰고 포트 번호까지 쓴다. 그러면 그게 이 창구가 가진 번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80인 거죠. 80. 그러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버라고 할게요. 이 안에 현재 사용하는 네이버 뭐 메인 페이지 볼 수 있는 서버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네이버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웹 서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많이 있어요. 뒷받침하기 위한 뭐 다른 서버도 있을 건데, 근데 IP만 입력한다면 해당 서버 컴퓨터까지만 접근하고 그 뒤로는 못 가죠. 근데 뒤에 포트 80 이러면 80이라는 포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과하고 뭐 네이버를 쓸 거니까 찾아가는 방법이 이 포트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그 웹페이지 들어갈 때 이 포트, 다른 페이지에 포트가 80이라는 보장이 없죠. 예전에는 이 포트 번호가 다 따로 놀았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P랑 포트를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했죠. 그래서 이 포트 번호를 통일시킨 겁니다. 80으로. 왜냐면 이거를 주로 사용하니까. 이거로 그냥 합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P까지만 입력해도 들어가지는 겁니다. 구글도 동일합니다. 구글의 이 IP도 잠깐. 이러면 구글이니까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 뒤에도 80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80이라고 쓰면은 이 밑에 거죠? 밑에 거. 여기는 아니죠. 이름이 구글컴인 걸로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80이 아니라 88? 80이 아닌 포트를 했다면 로딩 중인 거 보이시죠? 못 갑니다. IP 주소는 맞는데 포트 번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구글이 사용 중인 포트랑 이 번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최소 조건에 그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포트를 안 써도 IP나 도메인만 알아도 되는 이유는 포트를 80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별도로 암기하지 않아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소 입력하는 이 도메인, 얘를 사용해서 들어가면 찾아가는 일은 내부적으로 해줘요. 이게 IP와 포트에 관련된 기본 개념입니다. 서버를 다루기 위해서는 IP와 포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